네, 어제 실시했던 3월 26일 교육정보모의고사의 공통 부분 중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웠던 두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남겨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번이고 나머지 22번이고 문항은 끊어서 올릴 겁니다. 네, 일단은 14번이에요.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첫 번째 여기 형광펜 칠한 부분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피접분 함수 요 두 개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이게 고민해봤던 친구들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보이는 특징은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구간이 같죠? 구간이 같아서 정리를 하면 다음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f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로 이제 묶는다라고 하면 f'(a) 곱하기 t-a 더하기 fa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예요. 오케이. 이때 요 가지고 있는 거, 이 피접분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얘는 y는 fx를 의미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이 친구는 뭘 얘기할 거냐면 fx의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y는 fx하고 그때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차이, 그 차함수를 만들어서 이 보이는 대로 이 x1, x2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x2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그것을 적분한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해서 접근한 친구들은 되게 이제 잘 고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이렇게 x1, x2에 대해서 대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구간의 윗끝과 아랫끝으로 이렇게 삼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돼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좀 보기 좀 편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좀 약간 좀 외워서 푸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한번 요렇게도 되는구나 한번 익혀보시고 꽤 쓸만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익혀보시고 딱 열심히 고민해봤던 친구들은 같은 결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렇게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 부분을 하나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하나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적당히 식을 이쁘게 몰아서 여기서 이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설정을 해요. 구간의 아랫끝은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잡고요. 끝이 x. 그 다음에 함수는 똑같이 t-a 더하기 fa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친구를 라지 f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구간을 b로 끊어줘요. 오케이. 주어진 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구간을 b부터 x2까지 그 다음에 ft 빼기 f'(a) t-a 더하기 fa dt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다시 이제 x1부터 b까지 하면 되겠죠. 똑같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여기 x1입니다. 여기 요 친구 여기 부분을 윗끝과 아랫끝을 바꿔주면서 부호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설정한 함수 라지 fx에 x2를 대입한 친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입니다. 여기 다시 땡땡 하고
dt라고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된 이 부분이 어머 x1이고요. 여기 x1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기 라지 fx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등식이 이렇게 생기겠죠. 어이구 fx2 빼기 fx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있던 이 조건하고 얘를 다시 한번 정렬해서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x1, x2에서 x2가 더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fx2가 fx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100% 네,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y는 라지 fx가 증가한다. 그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도함수가 누구냐면 요거 이제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도함수가 얘를 미분한 거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미분한 거가 되니까 fx 마이너스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결론인 함수가 y는 fx가 이 fx의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끔 해달라는 말뜻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 말뜻이. 그래서 이 현관펜 심박스를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해석해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에 이제 똑같은 얘기인 x1, x2에 대하여 x2 이 형광펜 칠한 부분이죠. 저 부분에 대하여 결국에는 이제 y는 fx가 그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해주는 어떤 a의 값들이 존재하는데 그 친구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말뜻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이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설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설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요렇게 x1, x2의 대소가 정해져 있고 그때 이제 윗끝과 아랫끝이 구간으로 잡혀 있는 그때 정적분을 활용한 부등식에서 굉장히 이제 유효하게 쓰일 때가 기계적으로 유효하게 쓰일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 y는 fx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 y는 fx를 찾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다 보면 혹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공감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일까라고 했을 때 그 떠오르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좀 공개를 하면 y는 fx가 이렇게 사차함수 그냥 다음 같이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y는 fx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접하는 어떤 하나의 접선이 있고 그때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에 x좌표가 3 이렇게 되면 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은 해석 능력을 좀 많이 길러봐야 되는데요. 그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요게 이제 맞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건가 했을 때 이제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맞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꽤 많아요가 아니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 보는 학생들은 다음 같은 상황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접선이 이렇게 될 거고, 요런 접선이라고 하면 요 접선보다 이 fx가 항상 위에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포함되고, 반면에 A가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접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가 위에 있는, 접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접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요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건데, 그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점을 이동해 가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가 이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려 놓으면 요런 지금 보여주는 요런 식의 형태로 A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좀 빠른가요? 저배속 있죠? 저배속 눌러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멈춰 놓고, 접선이 요렇게 있을 때는 펜 잠시만요. 펜. 네, 접선이 요 위치, A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씩 옮겨 보는 거죠. 이렇게 옮겨 보다 보면 아직까지 만족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오나요? 그냥 요걸 움직이는 게 편하겠다. 요 위치에 있을 때 만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A 값들, 이때 X 값들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A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이너스 1까지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면 만족을 하다가 조금 넘어가면, 더 넘어가면 이제 만족을 안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요때 A 값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았을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요게 나왔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나 혹시 이걸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차함수 나오면 이제 많이 좀 기계적으로 좀 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사차함수의 비율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비율 관계 중에는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접하고 그때 평행한 접선을 하나 그었을 때, 평행 보이나요? 좀 내면 되겠죠?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접점, 그다음에 접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같다. 보통 1대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 맞아요. 루트 2다. 이렇게 여기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딱 부합하는 답이기 때문에 외운 친구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처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적어드린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 문제의 조건에 F1이 15하고 F'1이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당연히 중점이 되겠죠. x 값이. 그래서 여기 x의 위치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서 약간 설계되어 있는 느낌이죠. 딱 1입니다. 1. 그래서 여기 라인이 1로 잡혀 있어요, 이미. 됐죠? 그래서 말뜻은 여기가 이제 fx의 1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이게 1,15라는 소리고요. 요거의 기울기가 1이 된다라는 조건식이 됩니다, 얘가. 그럼 당연히 얘도 이제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거 밝혀졌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4차 함수가 y는 x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x의 식이 작성이 돼요. fx는 fx랑 x 플러스 c를 뺀 것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3에서 중근을 갖는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따라서 이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1이 15라고 했으니까 1을 이제 대입하시면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1 더하기 c가 15, c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더라? F4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F4는 여기 c가 마이너스 2라서 여기다 이제 4 들어가면 5의 제곱 4 빼기 3이니까 1의 제곱이죠. 더하기 이제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7 이렇게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조금 정형적인 틀을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라서 최근에 좀 그런 게 덜 나오는 이제 평가원에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딱 맞춰서 작성이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모의고사를 3월에 이제 첫 모의고사를 고3 학생들이 이제 치를 텐데 네,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얻어낸 그런 재미를 느끼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14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